좀 봅시다. 자, 카페에 가장 최근에 올린 거 보면 카 있어요. 카. 얘로 클래스를 좀 설명해 볼게요. 여기 클래스 보통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는 뭐 할 때 쓰죠? 요 필드들을, 인스턴스 필드를 초기화할 때 써요. 인스턴스 필드들을 초기화할 때 써요. 생성자. 그리고 클래스는 인스턴스 필드랑 클래스 필드가 있었죠. 뭐 정적 필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름이 아주 다양해요. 근데 정상 명칭은 인스턴스 필드, 클래스 필드 그렇게 돼요. 인스턴스 필드, 클래스 필드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두 개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인스턴스 필드, 클래스 필드 이거 언제 써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언제 써요? 자,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예로 볼게요. 카드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카드 한 장을 표현하려면 카드 크기, 위드스, 하이트, 그 다음에 카드 모양, 쉐이프, 카드 숫자, 넘버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카드 클래스의 필드로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기 뭐 카드 여러 장이 있는데 이 카드는 여러 장이 있는데 위드는 모든 카드가 다 동일하죠. 데이터 한 개밖에 안 생겨요. 모든 카드가 다 동일하니까 굳이 카드별로 위드 혹은 하이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카드가 다 동일하잖아요. 이런 애들을 클래스 필드로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필드로 만들어요. 이런 애들을 클래스 필드로 만들어요. 인스턴스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다 같은 값이야. 한 개만 있으면 돼. 이 카드라는 애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야. 클래스 필드로 만들어요. 한 개만 생성이 돼요. 얘는 뉴로 생성한다 그래서 여러 개 메모리에 잡히지 않아요. 한 개만 잡혀요. 그리고 같은 값들을 공유하고 있죠. 전역 변수라 그러죠. 클래스 이름 점 토탈카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프라이베이트로 이렇게 하여금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죠. 자, 그럼 이런 인스턴스들은 어때요? 쉐이프 카드마다 달라요. 얘는 차트 2, 얘는 다이아 3. 카드마다 데이터가 다 달라요. 이런 애들을 인스턴스 필드로 만들어요. 인스턴스 필드를 만들어요. 이런 애들. 그래서 얘는 뉴 할 때마다 저장 공간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클래스를 표현하면 모든 클래스 안에는 모든 데이터, 모든 인스턴스를 대표하는 값을 가지는 with high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쉐이프, 넘 카드마다 데이터가 다르니까 뉴로 생성할 때마다 저장 공간이 따로 잡혀요.
그렇게 되겠죠. 따로 잡혀요. 그래서 여기 얘는 저장 공간이 하나니까 크게 한 개만 넣으면 돼요. 얘는 다 다르니까 하트 1, 하트 2, 하트 3, 다이아 1, 다이아 2, 다이아 3 값을 다 바꿔서 넣어야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인스턴스 필드로 선언했고요. 이런 인스턴스들의 대표값들, 미드, 하이 같은 이런 애들은 클래스 필드로 선언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자, 여기 카 클래스를 볼까요? 카 클래스. 여기서 인스턴스 필드하고 클래스 필드 뭘 선언했나 봅시다. 컬러 했어요. 카 컬러. 토탈 카운트. 클래스 필드로는 토탈 카운트. 프로그램에서 차를 몇 개 생성했나. 인스턴스 필드. 해당 차가 색깔이 무슨 색이냐. 그건 인스턴스 필드로 하고, 차 개수는 토탈 클래스 필드로 만들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생각해보세요. 프로그램을 짰어요. 차를 하나, 두 대, 세 대, 프로그램에서 세 대를 만들었어요. 얘는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색상을 넣을 거고, 전체 개수는 몇 개예요? 항상 3이죠. 3개 만들었으니까 토탈 카운트는 항상 3이죠. 토탈 카운트. 그런데 차 색깔은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차 색상은 인스턴스 필드로 선언하고, 이 차 인스턴스를 대표하는 생성된 인스턴스 개수, 차 개수는 항상 3이잖아요. 하나 없애면 2고 하나 만들면 3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 인스턴스 모두를 대표하는 값이니까 클래스 필드로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클래스 필드, 인스턴스 필드 이렇게 있는데, 메소드도 두 종류 있다 그랬죠. 클래스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차이는 어떻게 돼요? 클래스 메소드랑 인스턴스 메소드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클래스 메소드랑 인스턴스 메소드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클래스 인스턴스는 클래스 필드를 사용할 때, 얘를 가지고 사용할 때, 클래스 필드를 사용할 때 기술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사용해요. 항상 그렇진 않은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필드를 사용할 때, 클래스 필드, 얘네들 값 변경할 때 사용해요. 얘네들 쓸 때 쓴다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필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애들 못 써요. dis.color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필드 다룰 때만 쓸 수 있어요. 일반 로직이랑 클래스 필드들 쓸 때 얘를 쓰는 거고요. 인스턴스 메소드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인스턴스 필드만 쓸 수 있어요. 인스턴스 필드를 조작할 때 쓸 수 있어요. 인스턴스 필드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조작할 때 쓰는 애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클래스 필드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어요. 인스턴스 필드 플러스 클래스 필드를 쓸 때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클래스 필드는 전역이라고 그랬죠. 전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역에서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클래스 이름점 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프라이베이트로 되어 있는데 퍼블릭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 필드라, 얘를 가지고 조작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인스턴스 필드를 조작할 일이 있다, 얘 인스턴스 메소드를 쓰는 거고요. 클래스 필드도 쓸 수는 있어요. 왜? 얘는 전역 변수여서 모든 지역에서 다 접근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필드 값을 조작할 때 쓸 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래스 필드를 쓸 수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 필드를 조작하려고 선언해서 써요. 인스턴스 필드는 접근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코드를 보세요. 카 A는 new 카, 이런 코드가 있고요. 카 점 토탈 카, 얘네들은 new로 생성하지 않아도 메모리에 잡혀 있죠. 이거 메소드 영역에 전역 클래스 필드 메소드 영역에 잡혀 있어요. 메소드 영역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스텝 힙, 얘는 메소드 영역. 그래서 얘는 new로 할당 안 해도 이미 저장 공간이 존재해요.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이름으로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당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클래스 이름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인스턴스 필드는 new를 이용해야만 힙에 생성이 되는데 new 안 써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this를 인스턴스 필드를 못 쓰는 거예요.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는 인스턴스 필드들이 없어요. new 없이 쓸 수 있는 애인데 얘 사용하는 시점에 얘네들이 생성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필드만 쓸 수 있어요. 인스턴스 필드는 못 써요.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는 클래스 필드도 쓸 수 있고 인스턴스 필드도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인스턴스 통해서 실행하는 메소드들이니까 인스턴스 필드 플러스 클래스 필드를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인스턴스 필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 필드 플러스 클래스 필드 사용 가능하고요. 어려우면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필드 그리고 인스턴스 필드 쓸 수 없어요. 클래스 필드는 쓸 수 있는데 인스턴스 필드는 쓸 수 없어요. 자, 이거 사용하는 로직을 기술해 볼게요. 자, 이거 퍼블릭으로 놓고 볼게요. 퍼블릭. 자, 그래서 한번 메소드 한번 써볼게요. 메인 메소드에 점 컬러, 그 잘못된 메소드죠. 이런 건 쓸 수 없어요. 얘는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클래스 필드,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컬러는 인스턴스 필드니까 사용 불가하고요. 얘는 카점 토탈 카는 1, 이런 코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카점 정적 필드죠. 토탈 get 토탈 클래스, 토탈 카스, 이런 애들 쓸 수 있겠죠. 클래스니까 인스턴스 없이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카 대문자 클래스 이름점 카.get color, 얘는 못 쓰겠죠. 인스턴스 필드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인스턴스 필드랑 인스턴스 메소드는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인스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카.get color. 그 다음에 컬러도 안 돼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랑 인스턴스 메소드를 쓰려면 생성을 해야 돼요. 카 A는 new 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A 컬러 접근이 가능하죠. 노랑 접근이 가요. A get 컬러 접근이 가능해요. 호출하는 거죠. 노랑이 리턴 되겠네요. 노랑으로 바꿨으니까 노랑이 리턴 될 거예요. 이게 허용하면 이렇게 돼요. 인스턴스 필드 또 하나 선언하면 카 B는 new 카 B 컬러 빨강 되겠죠? B get 컬러 얘는 뭐예요? 빨강이 리턴 되겠죠. 얘는 자 인스턴스 필드 인스턴스 메소드는 해당 인스턴스에 얘 보세요. this 컬러 앞에 인스턴스의 컬러를 읽어오는 거야. 얘는 노랑이 읽어오고 B get 컬러 얘는 B 인스턴스의 컬러를 리턴하는 거예요. 빨강 코드는 같은데 읽어오는 변수가 다르죠. 인스턴스 2개, 3개 하면 this는 다 달라요. 노란색에 있는 애 this A get 컬러는 노랑이 나오고요. 빨강 나온 애 B get 컬러는 빨강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어렵죠. 나중에 인스턴스 메소드는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버립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클래스 필드 사용하는 메소드를 설명해 드렸어요. 클래스 필드 선언하고 클래스 메소드 사용하고 이런 메소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자, 인스턴스 메소드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하고요. 클래스 메소드를 좀 더 해보세요. 자, 그래서 다음 거 봐드릴게요. 우리 어디까지 봤냐면 블랙잭 천천히 만들어서 주말까지 계속 해서 다 만들어지면 제출을 좀 해보세요. 계속 만드셔야 되죠. 메소드로 블랙잭 게임 만들어 보라 그랬고요. 이 코드대로 하지 말고 어레이 리스트랑 적절하게 얘는 그냥 배열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네들은 어레이 리스트 쓰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렇게 구현해 보라 그랬고요. 예전에 어려우면 처음에 구현한 블랙잭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다시 짜보시고, 자 그리고 메소드 설명해 드렸고 클래스의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인스턴스의 메소드 있는데 클래스 메소드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앞에 외부 클래스는 빠지고 클래스 안에 클래스 메소드 선언하고 함수를 호출했네요. 메인에서 이렇게 로직을 실행했어요. 어떻게 실행되는지 메모리를 그려드릴 예정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메모리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선언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얘가 스택, 얘가 힙이죠. 메인에 뭐 얘도 자필이지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생략했고요. 얘도 지역 변수죠. 매개 변수. 메인은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얘를 호출해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고 메인이 끝나면 운영체제가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요. 그럼
그럼 얘는 운영체제가 호출하는 메소드예요. 미리 여기 선언해 놓고 얘를 실행하고 싶으면 운영체제가 얘를 호출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요. 그런 메소드예요. 선언부 말이죠. 실행은 운영체제가 해요. 그리고 얘 지역 변수는 스택에 생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 블럭을 만들어요. 메인 블럭. 나 메인 메소드인데 이 블럭을 어떻게 한다고요? 메인 블럭을 스택에 선언하고 A는 5, A 변수에 5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펑션 1을 호출했어요. 이렇게 펑션 1이 호출되면 얘는 또 다른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여기 선언한 애가 또 선언돼요. 여기 A는 요 블럭에서만 쓸 수 있는 A인 거고요. 요 A는 요 블럭에서만 쓸 수 있는 A예요.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A는 10이 되죠. 여기 선언되고, 그리고 A를 하나 증가시켰어요. A++.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11이 되죠. 그 다음에 A를 찍었어요. 실행해 보니까 뭐가 돼요? A가 11이죠. 11이 찍혀요. 함수가 종료되면 이게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함수가 종료되면 이 지역 변수들이 이 함수 종료되면 더 이상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삭제해버려요. 그럼 얘 삭제되면 어디로 복귀해요? 이쪽으로 복귀하겠죠. 여기서 호출했으니까 A를 하나 증가했어요. 이 A는 누구예요? 이전에 함수에 있는 A가 아니고 메인에 있는 A란 말이에요. 그래서 5에서 A가 6으로 증가하고, 여기서 펑션 1 이렇게 또 호출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얘가 아까 호출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되고 종료돼서 메모리에 삭제됐다 그랬죠. 이때 다시 생성해요. 다시 호출했으니까 다시 생성해요. 그 다음에 int a는 10, a에 10을 넣어요. 그리고 a를 하나 증가해요. 그럼 a가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a, 그럼 어떻게 돼요? 11이 되겠죠. 또 A가 10으로 초기화 다 지워지고 새로 선언된 거니까 새로 호출돼도 아까 11 돼서 11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져서 A가 10 되고 하나 증가해서 여전히 11이 출력이 돼요. 10 출력이 아까 11 출력됐고 또 11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복귀하겠죠. 그럼 이렇게 10, 11 듣다가 또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접근할 수 없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라고. 그럼 어때요? 메인으로 다시 복귀하겠죠. 근데 이 메인은 사라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A5 만들었고 A6 만들었으니까 계속 살아있어요. 복귀했어요. A는 여전히 6이니까 하나 증가하니까 어때요? 7이 되죠. A는 이 함수가 종료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A는 계속 살아서 값이 계속 변경되죠. 그래서 여기에 7이 찍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7이 찍히겠죠.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이 지역 변수들은 요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여기 A, 이거 메인의 지역이니까 여기서만 찾아요. A를. 여기서의 A는 이 함수의 지역 변수니까 여기서만 찾아요. 그런 식으로 동작해요. 그런데 힙이나 여기 메소드 영역에 전혀 스태틱으로 선언한 필드들 여기서 생성된다 그랬죠. 힙 여기서 생성된다 그랬죠. 얘네들은 모든 지역에서 지금은 뭐 예제에서 접근하진 않는데, 얘는 힙은 주소가 있으면 접근할 수 있어요. 얘 주소를 알면 접근 가능. 주소를 알면 접근할 수 있어요. 주소를 알면 접근할 수 있어요. 주소를 알면 접근할 수 있어요.
있어요. 주소를 알면. 얘는 클래스 이름을 알면 접근할 수 있죠. 전역 변수니까 뭐든 여기서도 접근할 수 있고 여기서도 접근할 수 있고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지역 변수들은 이렇게 스택에 메인 지역이 잡히고 이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료되면 지역이 종료되면 요 지역이 종료되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완전히 되니까 변수명을 같이 써도 다른 변수가 돼요. 이 A는 이쪽에 선언된 A, 이 A는 이쪽에 선언된 A 이렇게 돼요. 녹화를 하고 있나? 잘 하고 있으니까 본인 몇 번씩 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글로 읽어서는 더 어려워요. 다음 거 볼까요? 함수 2 시입했어요. 그럼 실행하다가 메인 얘도 지역 변수예요. 함수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예요. 배열이죠. 문자열 배열이죠. 널이 들어있겠네요. 얘도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요즘 안 써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펑션 2에 10 어떻게 돼요? 펑션 2가 호출되죠. 오류가 있네. 2가 이렇게 호출되죠. 이렇게 호출되잖아요. 이렇게 호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은 함수 2를 이렇게 얘가 먼저 생성이 되겠네요. 10을 넣어서 A에 10이 들어가요. 얘는 매개 변수는 요 함수의 지역 변수로 생성이 돼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int A 하면 안 돼요. 여기 지역에 A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요 지역을 또 새로 잡고 A 매개 변수는 이 함수의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int A 하면 에러 날 거예요.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A 함수 매개 변수 A 값은 플러스 A 뭐예요? 요 매개 변수가 10이니까 10이 출력이 되겠죠. 리턴 종료돼요. 리턴 값 없으면 생략해도 되고 보이드하고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종료돼요. 그럼 얘는 사라지겠죠. 메모리에서 복귀해요. 또 불렀어요. 그럼 얘가 생기고 A 지역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없어지고 새로 생긴 애니까 이전 값이랑 공유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12가 출력이 되겠죠. 얘가 12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됐죠? 그런 식으로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가 봅시다. 메인이 실행이 되죠. 펑션 3을 호출했어요. 펑션 3 이거 어디로 가요? 얘가 호출되죠. R은 10 R 플러스는 11 잘못됐네. 21이겠죠. R이 21로 바뀌겠죠. R은 R 플러스 11 10 더하기 11이니까 21 됐죠? 자, 그 다음에 21이 리턴 되니까 A에 21이 들어가겠죠. A에 21이 들어갈 거고요. 21이 출력. 21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21이 메인에 찍히는 거예요. 여기 21이 찍히고요. A 플러스 얘는 누구겠어요? 얘죠. 21에서 하나 증가했으니까 22가 되고요. 함수를 호출했어요. 얘 어디 가요? 다시 가죠. 다시 종료되고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고 R은 10이 되고 11을 더하니까 21이 되고 종료한 게 R을 리턴하니까 21이 리턴돼서 여기에 21이 찍힐 거고 변수에 넣어서 찍어도 되고 그냥 찍어도 되고 21이 찍힐 거예요. 그리고 A를 찍으면 얘는 뭐예요?
아까 여기 증가한 애잖아요. 21이었는데 하나 증가해서 22가 찍히겠죠. 이렇게 얘가 21을 리턴 받아서 A는 21이 찍히고요. A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리턴이 21이 돼서 여기 21이 찍히고요. A 값은 종료가 안 돼, 메인 함수는 종료가 안 됐으니까 아까 21에서 하나 증가해서 22가 찍히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할 거예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메인 함수 이렇게 실행해 가지고 여기 5,3 얘를 부르네요. 여기 5,3 A에 5가 들어가죠. B에 3이 들어가죠. 5, 3 R 밸류는 8이 되죠. 종료하고 나면 뭐가 돼요? 8이 되겠죠? 리턴값 8이니까 이게 8 되고 얘 메모리에 사라지고 새로 호출하는 A1, A2 넣어서 R 밸류는 3이 되겠죠. 이거 종료되면서 3만 리턴 되겠죠. 얘는 임시 저장 공간에 8, 3 8 더하기 3은 뭐가 돼요? 11이죠? 여기 1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하겠죠. 배열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배열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 봅시다. 시작했어요. ARR 1,2 1,2 ARR 1,2 어떻게 돼요? 배열에 1과 2가 잡히고 실행이 되죠. ARR에 0x01이 들어가죠. 이거 생성과 함께 초기화. ARR에 0x01 함수의 배열을 호출하면 주소만 복사해야 돼요. 주소만. 요 ARR 주소를 넣었잖아요. 그럼 그 주소가 A 들어가죠. 그럼 A에 이 주소가 복사가 된 거죠. 세로 영역에 A 저장 공간이 잡혀서 주소만 복사되고 실제 공간은 메인과 함수가 같은 객체를 인스턴스를 접근해요. 그래서 A의 0은 10.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0번째에 10을 넣어라. 아까 1, 2였는데 배열이 12로 바뀌었지. 함수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얘가 사라지죠. 여기 종료되면 얘가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함수 복귀하고 배열을 찍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메인은 아까 1, 2였는데 함수가 요 주소를 가지고 같은 곳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니까 얘도 12, 10,2로 바뀌어 있겠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분리된 배열, 저장 공간을 새로 복사해서 만들어서 새로운 객체의 주소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게 필요한 거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두 개가 분리된 값을 가지고 싶으면 새로 만들어서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주소의 값을 전송해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이게 원래 목적이라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힙 쪽은 공유하고 주소가 같으면 값을 공유해요.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자, 이건 얘 볼까요? 지금 밑에 그림 있나? 밑에 그림 있네. 너무 짜잘한 보이네. 이럴 때는 밑에 걸 캡처해 볼게요. 자,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메인이 실행이 됐어요. 요 메인에 ARR이니까 여기 ARR이 선언됐죠. 또 메인에 힙에 생성되죠. 그래서 처음에 0x01 1과 2가 들어있는 상태로 0x01을 가지고 있겠죠. 펑션 6으로 ARR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RR 펑션 6 ARR 요 주소가 0x01이 A에 들어가겠죠. 그럼 A에 0x01이 들어가 있겠죠. int 배열에 A를 넣었어요. R 밸류에 A 넣었어요. 이거 잘못했네. 이쪽이 아니고 밑에 거네. 0x01 A에 0x01 들어있고 R 밸류에 이 A를 복사해 넣었어요. 그럼 R 밸류도 어떻게 돼요? 0x01이겠죠. 세 개가 다 같은 데를 가리키고 있죠. R 밸류에 0은 11, 1은 A에 1은 12, 0x01에 0, 밑에 거네. R 밸류 0x01에 0번째 값 얘죠. 얘를 11로 바꾸래요. 1에서 11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A2를 12로 바꾸래요. A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2를 12로 바꾸래요. 12로 바뀌었죠. 리턴 R 밸류 배열을 리턴했네요. R 밸류가 뭐예요? 0x01이죠. 어차피 리턴돼도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 않네요. 받고 싶으면 배열로 받아야 되겠죠. 하여간 이 상황에서 ARR을 찍었어요. 그럼 뭐예요? ARR 0x01에 0번째 값은 11이 되어 있죠. 1번째는 12가 들어있죠. 12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 찍으면 11과 12가 나와요. 그 다음에 펑션 7로 호출하고 있네요. ARR 펑션 7. ARR은 여전히 0x01이고요. 펑션 7 얘를 호출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0x01에 이 주소가 복사되고 R 밸류 여기 잘 보세요. R 밸류 어떻게 했어요? new int a.length 에어의 배열 크기만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주소가 R 밸류 0x02에 들어가죠. R 밸류 여기 0x02에 들어가요. 그리고 값을 복사하고 있네요. A의 0번째 A가 가리키고 있는 0번째 11을 여기 복사하니까 11이 되겠네요. 1 얘가 가리키고 있는 요 11을 R 밸류 여기에 넣으니까 얘를 여기 넣은 거죠. R 밸류에 2에 이게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얘는 여기잖아요. 이걸 여기 넣었으니까 12가 들어갔어요. 12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R 밸류 0은 13 넣었어요. R 밸류가 어떻게 돼요? R 밸류는 0x02죠. 여기다가 0에 13 넣었어요. 11이 13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A1에 14 넣었어요. A는 0x01이죠. 이쪽이네요. 1에 14를 넣었어요. 12가 14로 바뀌겠죠. 13, 12, 11, 14 이게 최종 가격이죠. 들어있는 값이죠. 그리고 return R 밸류 했어요. 이 함수가 종료되고 나면 리턴되는 주소가 뭐예요? R 밸류 0x01이래요. 그럼 복귀하면서 R 어레이에 0x02가 들어가겠죠. R 밸류에 0x02 이 주소가 리턴됐으니까 R 어레이에 0x02가 들어있을 거예요.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ARR은 0x01을 가리키고 있죠. 0x01 그럼 1로 오겠죠. 0x01 11, 14가 들어있네요. 11, 14가 출력됐죠. R 어레이는 0x02가 들어있네요. 13과
10인가요? 12가 들어있죠. 13과 12가 들어있죠. R 어레이 1에다가 9를 넣었어요. R 어레이가 0x02죠. 여기에 0x02 여기죠. 1번째 9를 넣었어요. 다시 찍었어요. 그럼 얘는 영향이 없죠. ARR은 아래쪽이고 R 어레이는 위에 쪽이니까 위에 쪽만 바뀌었으니까 얘는 그대로 11, 14고요. 아래쪽은 2를 9로 바꿨으니까 이 값이 9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나눠서 하면 값이 분리되고 주소 가져와서 그대로 쓰면 분리가 안 돼요. 하나 갖고 사용되고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따라 해보시면 돼요. 본인들이 직접 쳐가지고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림이랑 같이. 예전에 메모리 그리는 사이트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배열과 마찬가지로 휴먼은 어떤 자료형이에요? 배열과 마찬가지로 휴먼은 어떤 자료형이에요? 참조 자료형이죠. 배열과 마찬가지로 참조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배열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봅시다. 휴먼 h는 새로운 값을 생성했어요. 새로 만들어지고 이 주소가 h에 들어갔네요. rh는 선언만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널이 들어가 있겠네요. 처음엔 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함수를 실행했네요. 얘 넣어서 호출했어요. 그럼 이 함수가 생성이 되고 h에는 얘를 넣어서 실행했으니까 0x01이 이 h에 매개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r 휴먼은 h 했어요. 얘 new로 생성한 게 아니고 이 주소를 넣어서 생성했으니까 R 휴먼도 0x01이 되겠죠. 이 안에서 R 휴먼을 age를 31로 바꿨어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age를 11인데 31로 바꿨어요. 그리고 return R 휴먼 했어요. R 휴먼이 0x01이니까 얘가 종료되고 return 될 값이 0x01이고 RH가 0x01이 들어가겠죠. 널에서 0x01이 들어갈 거고요. 봅시다. H 찍어봤어요. H가 가리키는 곳은 name, age, height. age가 31인 애가 찍히겠죠. RH는 같은 데 가리키니까 31이죠. H를 통해서 값을 바꾸면 둘 다 같은 데 가리키고 있으니까 둘 다 50으로 바뀌겠죠. 다음 예제 볼까요? 자, 또 new human 0x01 이걸 하나 만들었네요. 만들어서 0x01을 h에 넣었네요. rh 널이네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호출했겠죠. 널이 들어있죠. 값을 주소를 주소를 안 넣었어요. 널이겠죠. 그 다음에 9를 호출했어요. 얘가 메모리에 이렇게 잡히고 h 0x01 9의 h는 요 매개 변수죠. 이거죠. 0x01 0x01 넣어서 호출했으니까 h에는 0x01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new 했어요. new human. 이게 뭐예요?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졌죠. 13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 만들어서 0x02가 얘는 0x02가 되겠죠. 새로 new 해서 메모리를 새로 할당해서 새로 만든 주소를 얻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rhuman.ag 공이 어떻게 돼요? rhuman.ag 32 rhuman이 0x0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애가 32로 바뀌고 h.ag h는 이쪽이죠. 얘는 33으로 바뀌겠네요. 얘 22 0x02가 22 0x01이 33 return human rhuman 0x02죠. 0x02가 리턴되고 RH는 0x02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H를 찍었어요. 어떻게 돼요? 33이 찍히겠네요. RH를 찍었어요. 32로 바꿨죠. 여기 32가 찍히겠네요. 그 다음 RH.Ag를 50으로 바꿨어요. 얘는 어때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RH만 50으로 바뀌고 H는 기존 값 유지되겠죠. 33 유지되겠죠. 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또 봅시다. 자, 뭐 거의 설명이 끝난 것 같고요. 뒤에 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좀 깔끔하지 않아서 뭐 이해되면 푸시고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이 위에 걸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림이랑 잘 봤으면 좋겠고요. 뭐 뒤에 간단한 코드 블록 얘기 나오는데 이게 중괄호 안에 이렇게 변수 선언하면 요만큼 범위에서 중괄호 안에서만 A를 쓸 수 있어요. 요 중괄호 안에 이렇게 B를 선언하면 요 중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벗어나면 못 써요. 걔를 기반으로 여기 보면 요 중괄호 블록 안에 A를 선언했죠. 이만큼에서만 쓸 수 있어요. A를. 자, 그리고 요 함수 블록 지역 변수로 A가 선언되어 있으니까 또 못 선언해요. 선언이 안 된대요. 스택에서 메소드 단위로 메모리 관리해서 그럴 거예요. 언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 메소드 단위로 아까 호출될 때마다 구분해서 저장을 하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밖에 선언했으면 안쪽에서 int a는 10 선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또 블록 안에서 선언한 지역 변수는 이 안에서만 요 블록 요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요 블록에서 선언한 C는 요 안에서만 쓸 수 있고요. 자, 여기 C는 0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요거 C++, B++ 얘를 의미하는 거고 A++ 여기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A를 찾아요. 걔가 할당이 될 거고요. 여기서 또 선언했는데 요 중괄호 블럭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얘는 C는 없어져요. 접근이 불가해요. B는 A하고 B는 요 바깥쪽이죠. 같은 블록 안에 있죠. 선언된 애 안쪽에 있어요.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A, B 역시 접근이 가능하고 안쪽에서 바깥쪽은 접근 안 되고 바깥쪽에서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접근이 가능하고 그 관련된 예제예요.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뭐 이거 그냥
별 내용이 없어 보여요. 다음 코드에 있는 모든 지역 변수를 기술해 보자. 요 메인의 지역 변수 args, result, num1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add의 지역 변수 a, b, sum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그렸네. 요걸 보고 얘를 그렸네요. 한번 같이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게 실행이 되면 메인이 실행이 되고 메인 블럭에 args, result, num1 args, result, num1이 생성이 됐고요. add 호출되면서 이 내용이 호출됐네요. a, b 그 다음에 sum a, b, sum 그리고 얘가 더 먼저 얘네들보다 얘가 더 먼저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애가 더 먼저 생성이 돼요. 실행하면 클래스 변수니까 메소드 영역에 토탈 저장 공간이 생겨요. 토탈 저장 공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 시작되면서 이 영역이 잡힐 거고요. 자, 그리고 함수 리절트는 0, 넘어는 10이 들어있고요. 호출했어요. 넘어 10하고 30 들어갔네요. 그럼 얘가 생기면서 10하고 30이 A하고 B에 들어가죠. A, B 들어가죠. 두 개 더해서 sum 40 되죠. 중요한 게 여기서 토탈 플러스 sum, 이게 원래 클래스 이름을 써줘야 돼요. 테스트 클래스 3.total 같은 클래스에서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의미해요. total. 이 지역에서 이쪽 영역에 접근하고 있네요. 토탈은 토탈 플러스 sum. 그럼 어떻게 돼요? sum이 40이니까 현재 0은 뭐가 되죠? 이게 뭐가 되죠? 0 더하기 40이니까 40이 되죠. 그래서 여기 40으로 바뀐 거고, sum이 리턴 돼서 리절트 들어가네요. sum은 AB 더한 거니까 40이네요. 리절트는 40이 들어가겠네요. 이죠? 그 다음에 토탈, 이 두 개 같은 거죠. 같은 거 두 번 찍었으니까 40, 40이 찍힐 거예요. 요만큼을 한 번 더, 이 상황에서 요만큼을 한 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요만큼을 한 번 더 실행하면 add가 다시 호출되고 넘어는 여전히 10이니까 10, 30이 들어가겠죠. 10, 30, sum은 40이 되겠죠. 여기서 40이 되고 다시 시작하면 무조건 40이 되겠죠. 10과 30을 넣어서 다시 시작하면 무조건 40이 되고, 토탈 플러스 sum. 이제 토탈은 어때요? 아까는 0이었지만 지금은 40이죠. 40 더하기 sum. 얘는 여전히 40이죠. 토탈은 80이 되겠죠. sum은 40이 되겠죠. 리턴된 값은 40이고 토탈은 80이 되겠죠. 리절트는 아까는 다 40이었죠. 네, 리절트는 40인데 토탈은 아까 40이 누적돼서 80, 80이 찍힐 거예요. 두 번 실행하면. 전역 변수, 모든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죠. 됐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얘는 뭐 문제 푸는 거네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얘는 하지마. 이거는 이전에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시고 아까 하라던 은행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품은 여유 있을 때 좀 이전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유 있을 때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중품은 뭐 쉽지 않아요. 여유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별짓기 해보시고 구구단 짜보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지 답이 없어요. 표현해 보시고. 얘도 정렬하는 거예요.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방식이에요. 여유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따로 안 해드릴게요. 다양한 문제 시간 될 때 풀어보세요. 거의 PDF가 뭐 허접해 보여도 거의 시중에 나온 웬만한 책들을 제가 다 보고 거기 있는 문제들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책들의 문제가 기초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모아 놓은 것들이고요. 너무 이상한 문제는 빼고 좀 정상적인 문제를 뽑아 보니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 책이 다 그 책이에요. 예제가 대부분 없어요. 문제가 대부분 없어요. 있는 건 다 뽑아봤는데 거의 여기 있는 PDF 있는 문제를 다 풀면 시중에 나온 웬만한 예제는 다 풀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네요. 자, 이전 거 일단 좀 금방 설명한 것들 확인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래스에 메소드 넣는 부분 한번 설명해 볼 예정이에요. 자, 남은 이번 시간은 좀 금방 설명한 것들 같이 코드를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자바 클래스 자바 클래스 이렇게 하나 이미 있네. 자바 클래스 2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 클래스를 뭐라 그랬죠? 클래스. 저는 뭐 쉽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것,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클래스 뭐냐? 보통 솔직히 이거는 개발은 참 희한해요. 아무데나 붙여놓어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클래스 뭐냐? 관련 있는 코드 묶어 놓은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또 뭐 있어요? 한 메소드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거죠. API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거죠.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관련해서 이거 얘기하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관련 있는 코드를 묶어 놓은 거예요, 클래스.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죠? 그동안 클래스 관련 있는 필드들을 묶었죠. 그래서 데이터처럼 썼죠. 관련 있는 필드들을 묶어가지고 데이터처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잘려 보니까 관련 있는 필드만 묶을 게 아니고 이 필드들이랑 관련 있는 메소드도 함께 묶으면 더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진정한 클래스죠. 관련 있는 필드를 묶어서 짰어요. 이 시어너 계열인데 스트럭처라 그래요. 근데 뭐 그거 보니까 데이터만 묶을 필요가 없었네. 메소드도 묶으면 더 쉬워지네. 그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요렇게 관련 있는 필드하고 그동안 필드만 묶었는데 이제 메소드도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한 클래스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클래스 없이 개발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클래스 없이 개발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렉탕글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해 볼게요. 렉탕글 직사각형 구하는 프로그램 구현해 볼게요. 얘가 클래스는 이게 발전해서 이제 클래스 안에 관련 있는 필드하고 메소드를 함께 묶을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예정이에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기. 그런 프로그램 넓이랑 그 다음에 둘레랑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클래스 없이 구현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구현해 볼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스럽죠? 그래서 보통 스태틱, 퍼블릭 스태틱 그 다음에 필드를 선언해야죠. 그래서 스태틱 필드를 쓸 예정이 스태틱 메소드를 쓸 예정이니까 퍼블릭 스태틱 하고 더블로 할까요? 더블 위드스 이렇게 값이 있어야 되겠죠. 위드 사각형이니까 하이트도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짜면 되죠. 직사각형 구하려니까 직사각형의 위드랑 하이트이 필요한 거죠. 기술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하면은 그냥 로직 변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뭘 쓰기로 했어요? 함수로 구해봅시다. 두 가지, 넓이랑 둘레. 요 두 개로 구하면 되는데 이 두 개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려면 메소드도 있어요.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메소드를 기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봅시다. 퍼블릭 스태틱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나? 넓이를 구하는 함수 더블을 리턴할까요? 더블 책에는 우리 준 애는 그냥 보이드 했네. 보이드 하고 에어리어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구현해야 돼요? 여기서 보이드가 리턴 되니까 바로 쳐서 화면에 출력해야 돼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이렇게 했어요. 위드스
곱하기 하이 이렇게 했어요. 얘를 호출하면 넓이죠? 에어요.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이거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넓이 붙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둘레 구해야 된다 그랬죠. 둘레, 저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둘레를 구하는 함수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어떻게 해야 돼요? 둘레가 대충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프리퍼리 이 둘레래요. 아닌가? 하여간 대충 검색하니까 얘가 둘레래요. 둘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out. 프린트 ln. 그 다음에 width 곱하기 2 더하기 height 곱하기 2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야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실행하려면 메소드. 자, 이제 내가 사각형 넓이 구할 거야. 그러면은 에어리어 호출해야 되고 클래스 이름 점 해도 되는 거. 그냥 에어리어 해도 같은 클래스니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ound 페리퍼리 이렇게 실행합니다. 구해줬죠. 뭐 더 이쁘게 찍고 싶으면은 쓰시면 되죠. 가로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하게 출력.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가 문제냐? 이게 점점 이건 지금 한 개 실행한 거죠. 한 개 만든 거예요. 많이 만들면 복잡한 여러 직사각형이 넓이와 둘레를 구해보자.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구하고 얘 이 정보 말고 얘는 유지해야 되고 또 다른 직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요만큼
그대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되겠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네. 변수 이름이 똑같대요. 그래, 두 번째 만든 거니까 다 2를 붙이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13이 아니고 3.1이고 얘는 4고 이런 직사각형이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만든 애를 출력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또 그대로 복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2를 넣으면 되죠. 이런 작업을 걸쳐야 되겠죠. 실행해 봅시다. 두 개를 구했네요. 왜 값이 똑같지? 뭔가 여기 얘네들을 안 바꿨네. 복붙하니까 또 이런 문제를 에러를 만드네. 여기 바꿔줘야 되겠다. 2. 두 번째는 2. 실행하자. 됐네요. 나중에 뭐 다른 애가 잘못됐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헷갈리죠? 나중에 한 100개 있어요. 중간에 뭔가 이상해요. 어디 가서 찾아요? 애매하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뭐 출력 도라는 가죠.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구했어요. 한 개 더 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까처럼 해야죠. 복사해서 이번에는 6, 7 크기 6하고 7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3 메소드도 바꿔야죠.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도 3 된다. 돌리자. 이거 또 복사해야 되네. 복사해서 3 아니 여기가 3이죠. 헷갈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 돌리면 돌아왔죠? 자, 하나 더 만들려면 귀찮아. 이것도 복사해야죠. 이만큼 복사해서 또 붙여놓고 또 해야죠. 붙여놓고 이번에는 뭘 하고 싶어요? 4 그 다음에 여기도 4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위드 하이트를 정해줘야죠. 8 여기는 4 그리고 얘도 또 4를 호출해줘야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됐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돌려보면 또 새로운 이제 100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개 만들어야죠. 복사해서 만들어. 잠깐 가지고 찍고 말면 모르겠는데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사각형 하나 만들 때마다 한 개씩 요게 한 번 반복되고 또 하나 만들면 요만큼 반복되고 또 만들면 요만큼 만들고 그래서 우리 생각한 게 뭐예요? 이 변수들 관련 있는 변수들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은 헷갈리니까 이거 모아서 클래스로 만들었죠. 근데 잘 보면은 얘네들도 참조하고 얘네들을 가지고 조작하죠. 얘가 클래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함수는
이 클래스의 데이터만 가지고 쓰죠.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이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함수는 어때요? 이 클래스의 데이터만 가지고 쓰죠. 우리 변수는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얘 두 개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 썼다고 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이 메소드는 얘만 쓰잖아요. 다른 애 안 쓰고 얘만 써. 얘도 봐요. 두 개 만들고 나면 이 메소드는 다른 데서 못 쓰잖아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 생각했어요. 원래 실제로 C 언어 초창기 언어는 데이터만 묶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관련 있는 데이터들, 요 두 데이터는 이 메소드만 쓰고, 이 두 데이터는 메소드만 쓰고. 어차피 이거 두 개 묶었는데, 데이터를 묶었는데, 이 데이터도 이 메소드만 쓰니까 얘도 같이 묶자. 그래서 클래스가 일반 구조체에서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관련 데이터를 묶고 어차피 이 데이터만 쓰니까 얘를 넣어버리자. 클래스 안에. 그래서 클래스가 된 거예요. 클래스가 필드 더하기 메소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스태틱으로 선언했는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위에 만들어 볼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 해야 되는데 같은 파일에 쓰니까 퍼블릭 생략하고 클래스 렉탕글 렉까지만 할게요. 렉탕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다른 값을 다 다른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렉탕글 클래스 만들었는데 여기는 상황상 옛날 방식이어서 그때그때 선언해서 넣었는데 클래스로 만들면 어때요? new 할 때마다 생성되는 부분 아니에요. 걔네들은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인스턴스 필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어떻게 돼요? 인스턴스 필드로 기술을 해 주셔야 되겠죠. 퍼블릭, 일단 퍼블릭으로 만들어 봅시다. 퍼블릭 더블을 선언할 거고요. 걔 이름은 위드스가 되죠. 초기값은 0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렉탕글의 하이값, 렉탕글 하나 만들 때마다 계속 생기는 변수들이죠. 얘는 어떻게 해요? 퍼블릭 뭐죠? 더블 하이 얘도 있죠.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기 이런 애가 있어요. 전체 지금 만든 개수를 저장하는 public static int rec count는 4 4개 만들었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 더 만들어지면 얘가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 만든 모든 사각형들을 대표하는 거 하나가 증가되는 거죠. 하나 더 만들면 5가 될 거고요. 하나 지워서 3개만 만들면 3이 될 거고요. 얘네들 전부를 대표하지 렉탕글 추가됐다고 추가되진 않죠. 이런 애는 어떻게 쓴다고요? 스태틱 필드로 쓴다고요. 얘는 public static int rec count는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자, 이제 요만큼 만들었어요.
이제 메소드를 넣어야죠. 보세요. 이게 사각형 하나 만들면 얘네들을 가져다 쓰는 필드 2개, 가져다 쓰는 필드 2개. 이 메소드 이름만 바뀌지 똑같잖아요. 이거 맨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어딨어. 그래서 이 메소드를 스태틱으로 만들면 한 개만 만들어지는데 한 개만 만들어져.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 한 개만 만들어지는데 인스턴스 필드로 만들면 뉴 할 때마다 만들어져요. 사용할 수 있도록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스태틱을 빼서 만들어 봅시다. 이걸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스태틱을 지웁시다. 이렇게 인스턴스 필드로 만들었어요. 오타가 있었나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자, 위드 13.1, 하이 14.1. 얘 인스턴스로 생성해서 여기 13.1, 14.1을 넣었어요. 그럼 그때는 이 인스턴스에 붙어있는 요 메소드를 호출하면 13.1, 14.1이 들어있는 애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애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값을 가지는 밑에 위드가 5, 6이네. 그래서 여기다가 5를 넣고 새로 new 해가지고 5 넣고 6하고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때는 얘를 실행하면 이 5랑 6을 가지고 동작하겠죠. 6을 가지고 동작하니까 새로 생성할 때만큼 요만큼 생기고 여기 뭐 넣느냐 따라 해당 사각형 넓이와 분배가 되죠. 다른 애 넣으면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 넣을 테니까 새로 만들어서 넣을 테니까 다른 값이 들어가겠죠. 메소드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인스턴스 개수에 따라 해당 인스턴스에 들어있는 하이 위드로 실행되는 필드들이 되겠죠. 얘네 둘은. 그러니까 여러 번 쓸 필요 없이 이제 인스턴스를 통해서 얘를 호출하면 인스턴스에 세팅되어 있는 이 값을 가지고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뒤에다가 저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뭐 생성자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는데 헷갈리니까 빼고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일단 뭐야 여기 클래스 사용한 부분 메시지를 좀 띄워주시고, 자 이렇게 사용하던 거를 우리가 이제 렉탱글이랑 클래스로 만들었고 이 변수에 넣는 건 해봤잖아요. 변수에 넣는 거. 변수에 넣는 건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렉탱글 클래스 R1은 U 렉탱글 이렇게 만들면 되죠. 생성자도 만들 거구나. R.height R. width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모리에 새로 생성돼서 여기에 50, 40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 해당 인스턴스로 실행하면 이 50, 40이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얘가 실행을 해요. 에어리어가. 그래서 R1. 에어리어 R1. 또 누가 있어요? 아까 뭐였더라? 프리페럴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넓이와 둘레가 구해지죠. 50, 40에 대한 넓이와 둘레가 구해지죠. 그리고 내가 사각형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 코드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만 복사하면 되죠. 복사하셔가지고 R1, R2 이렇게 바꾸면, 그리고 넣을 값도 바꾸면 되죠. 15, 14 이렇게 바꾸고 실행하면 두 개가 출력이 되겠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두 개가 출력이 됐죠. 요거에 넓이와 둘레가 출력이 되죠. 그러면 과거에 쓰는 방식은 고집하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 만들었으니까 점 카운트에는 2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전체 카운트가 스펠링이 잘못됐네. 하여간 카운트에는 2 넣어주면 어때요? 두 개 만든 게 정보가 저장이 되겠죠. 클래스 필드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클래스가 이 필드만 묶어서 만들었어요. 필드만 인스턴스 필드만 묶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네 이 필드만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메소드들을 묶어보니까 클래스 안에 넣어서 구현하기 시작했어요. 인스턴스 필드.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여기서의 에어리어는 이 앞에 붙은 인스턴스 얘의 값을 가지고 동작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얘는 어때요? R2로 했으니까 얘랑은 다른 종류인 거예요. R2 새로운 영역에 세팅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에어리어와 페리퍼리 이 두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럼 얘 이 두 개를 갖고 결과를 얻고, 얘는 R1이니까 R1을 가지고 결과를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 필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얘를 메모리로 그려봐 드릴게요. 얘네들을 메모리로 그려봐 드릴게요. 스텝, 힙 이렇게 있어요. R1 렉탱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50 height 50 width 40 요거 그린 거예요. 그리고 new R2 했어요. 02 U니까 새로 저장 공간 0x 02가 생기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50 아니 15 14 들어있어요. 이 밑에는 메소드도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메소드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도 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R1.area R1.area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 메소드가 실행이 되니까 이 메소드에 쓴 height, width 이 값을 가지고 작업한 결과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R1.area 이 값을 가지고 한 메소드를 실행하죠. 이 값을 가지고 실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R2. 메소드 얘네들은 인스턴스 메소드는 이 값을 가지고 작업한 결과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값을 가진 넓이와 둘레, 얘네들은 이 값을 가진 넓이와 둘레가 되는 거고, rectangle.recCount는 이건 어떻게 돼요? 클래스 영역이니까 메소드에 미리 클래스 정보랑 미리 들어가요.
렉 카운트에 여기 2가 들어가겠죠. 전역 변수. 그래서 이 인스턴스 필드 안에서도 생성자 안에서도 다 접근하는 전역 변수로 선언돼 있어서 한 개만 저장이 되죠. 얘네들은 new 할 때마다 새로 공간을 얻어서 저장 공간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클래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클래스가 필드 인스턴스 필드 플러스 메소드가 됐다. 이런 연유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익숙치 않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세요. 클래스 관련있는 데이터를 묶어서 값을 세팅했는데 이 필드만 가지고 원하는 값을 얻는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인스턴스 필드로 만들어서 호출하시면 된다. 이렇게 호출하면 이 두 값을 가진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얘는 이 두 값을 갖고 있는 앞에가 뭐냐에 따라 2면 얘네들을 가지고 처리하는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설명은 끝났는데 쉽지는 않지만 뭐 여러 개 만들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그래서 클래스가 완성이 됐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는 뭐 내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이거 좀 드림 문서 좀 읽어보시고 바로 JDBC 나가긴 좀 불안해 보여서 일단은 다른 책 PDF를 좀 받을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거 계속 강의만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자 공부하는 자바 PPT인데 저도 본지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씩 다시 자바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이렇게 PPT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 다음 주에는 이거 해드릴 이거 같이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바로 JDBC 나갈 예정이에요. 그냥 천천히 한번 같이, 그래서 쓸모없는 건 버리고 필요한 건 봐드리고 해볼 예정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런 시간 들여볼 예정이고요. 이번 주에는 이거 마무리하세요. 이거 내일은 요거 클래스 만든 거 마무리하고 인스턴스 메소드 같이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이제 스스로 하라 그러면 어려운 수준에 왔나봐요. 짜드릴 예정이고요. 같이 클래스 여러 개 더 만드는 시간 가져볼 예정이에요. 함께 만들어 볼게요. 좀 더 다양한 것도 확인해보고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까지 여기 보면은 싱글턴 안하고 문제 같이 풀어보고 다른 PT 있는 문제도 풀어보고 다음 주에는 자바 또 복습 한번 새로운 PPT로 해보고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예전에 해보니까 하루 이틀을 넘기지 않더라고요. 배운 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은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는 JDBC 나갈 예정이에요. 자, 남은 시간 필요한 것 해보시고 다 하신 분은 뭐를 하냐면 본인들이 은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본인이 만든 게 전부 스태틱 필드랑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은행이란
은행, 하나의 은행을 만든 거죠. 하나의 은행. 그렇잖아요. 퍼블릭 스테이트, 본인이 만든 요 은행 어레이 리스트로 만든 은행은 한 개의 은행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 개의 은행. 본인이 은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은행, 한국은행, 기업은행 선택해서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의 자기 계좌를, 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면 한국은행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아까 전부 빼서 스태틱 변수랑 메소드로 만들었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얘를 전체 복사해서 밖으로 빼면 되죠. 빼면 클래스, 뱅크 클래스를 선언하면 되죠. 그래서 그 뱅크를 어레이 리스트에 3개의 은행을 관리하고 싶으면 3개 만들어 넣으시면 되겠죠. 너무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세요. 해놓은 코드가 아마 카페에 있을 거예요. 아니, PDF에 있을 거예요. 밑에 뒤에 넘겨보면. 근데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함수로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래서 내가 3개의 은행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은행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 지금 보면은 메인 메소드 위안에 스태틱으로 잔뜩 선언되어 있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뱅크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3개의 은행을 관리하는 거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개 뱅크를 어레이 리스트에 3개 생성해서 넣으면 되죠. 그럼 3개의 은행이 되겠죠. 여기에 뱅크 이름도 하나 더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그 걔로 어떤 이름의 뱅크인지 확인하면 또 동일하게 동작하겠죠. 동일하게. 우리은행, 한국은행, 다른 은행. 얘를 가지고 작업하면 우리은행 작업을 하는 거고, 얘를 가지고 이 객체를 가지고 작업하면 한국은행 작업을 하는 거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쓸데없이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그동안 한 거 하시고, 다 하신 분, 이해되시는 분은 해보시고. 카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게임을 하죠. 한 번에 게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메소드로 다 만들어 놨으면 걔네 스태틱으로 선언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카드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카드 게임. 그리고 한 10개의 게임을 보관하고 싶다. 플레이하고 보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카드 클래스로 만든 애를 뉴로 생성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넣고 10번 어레이 리스트 하나씩 객체를 가져다가 카드 게임을 진행하면 되죠. 끝나면 다음 객체 가지고 진행하고. 그러면은 카드 게임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10개의 게임 상황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겠죠. 본인이 제대로 스태틱 필드랑 스태틱 클래스로 만들었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뉴해서 쓰시면 돼요. 잘 못 만들었으면 힘들 거고요. 잘 제대로 만들었으면 쉬울 거고요. 제가 나중에 한참 후에나 봐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할 건 아닌 것 같고, 여유 되시는 분은 해보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빨리 배운 거 하시고, 이번 주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보니까 아직 클래스가 먼 것 같은데 좀 정리된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중에 있는 책 PPT를 가지고 다음 주에 빠르게 봐드릴 예정이에요. 빠르게. 2번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JDBC 나갈 거예요. 다음 주 중으로 나갈 거예요.